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승무원 혜혜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말하기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항상 면접 보시고 난 후회가 너무 많이 되셨죠? 저희 학생들도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면접 때 너무 긴장해서 실수한 것 같아요. 면접 때 너무 긴장해서 평소에 제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라는 말을 저에게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점,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나도 후회가 없고 면접관님께서 듣기에도 잘 말할 수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코로 숨을 쉬면서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긴장되면 코로 숨을 안 쉬어요. 그렇다고 입으로 숨을 쉬느냐? 입도 숨 안 쉬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말을 점점 빠르게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긴장이 되면 꼭 실수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면접관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바로 말씀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코로 숨을 한 번만 들이쉬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확실히 코로 숨을 들이쉬게 되면은 산소가 몸 안에 들어가면서 그 산소가 나를 조금 더 안정시키게 되고, 안정시키게 됨으로써 나는 내 페이스대로 면접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분께서 외우지 않는 것, 그리고 단어 위주로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 숨을 쉬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동시에 한번 코로 숨을 들이쉬어 보실까요?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훨씬 뭔가 심박수도 좀 더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목소리에서도 좀 더 안정된 템포를 찾아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앞으로 면접이 계실 때에는 항상 면접장 밖에서도 코로 숨을 쉬면서 나의 심신을 좀 더 안정을 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 면접장에 들어가서도 면접의 질문을 받기 전에도 항상 코로 숨을 쉬면서 나의 심장의 템포를 늦추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코로 숨 쉬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 끝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서 말 끝을 올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자 연습해서 또는 잘못된 스터디에서 이상하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잠깐 예를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끝이 올라가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불안해요. 불안하면은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승무원은 어떤 직종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네, 항상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침착하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승무원 면접에 가서 이렇게 불안한 보이스로 뭐뭐입니다, 뭐뭐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면접관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지원자가 올바른 지원자일까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평상시에 연습을 하실 때에도 말끝을 내려서 연습을 하시게 된다면, 말하는 연습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면접장에 가서도 좀 더 차분한 나의 이미지, 좀 더 차분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립적인 표현과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면접이라는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 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 마저 표출되면서 나도 모르게 좀 더 과격한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승무원 면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 결과는 어떠셨나요? 네, 아마 조금은 다들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고 아마 그 말씀을 하신 여러분께서도 딱 돌아오시고 나서 아차 싶은 순간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면접관님께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질문을 왜 하시냐?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새 뭐 노키즈 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을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이거 말고서라도 약간 좀 대답하기 약간 애매한데 싶은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왜냐면 여러분 승무원은 정말 다양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손님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승무원 같은 경우는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직업이시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손님들이 꼭 계세요. 그런데 사실 승무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이미지, 맞죠? 회사를 대표하는 서비스맨으로서 승객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는 사람인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질문,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천천히 또박또박 코로 숨을 쉬면서 끝을 내리면서 말씀을 하시되 이런 말씀을 덧붙이면 좀 더 부드러운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승무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또는 안타깝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면서 나의 의견은 살짝 한 발짝 뒤로 빠지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배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쿠션 어법을 먼저 앞에다가 붙여서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면접관님 입장에서도 듣기에 굉장히 부드러운 답변이고 누가 들어도 그렇게 크게 모나지 않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굉장히 중립적인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답변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항공사든 항공 승무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은 절제된 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은 세련된 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은 고급스러운 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전 세계 항공사의 공통된 생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나 아니면 면접을 보실 때, 답변을 하실 때에는 이 조건들을 조금은 더 머릿속에 두시고 나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좀 더 합격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잊지 마시고 항상 천천히 또박또박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꼭 면접에서 합격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